자, 마감 스퍼트 시작 전에 오후를 가르는 뉴스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전장부터 오후를 쭉 이끌어가고 있는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반등 성공했고요. 지수가 반등을 하니까 주도 섹터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포착되었죠. 반도체는 다만 그간 추세 상승에 놓인 것이 아니라 그간 떨어졌던 것에 대한 하락분 만회 정도로 오늘의 주가 상승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조금 이슈가 있어서 여러 가지 뉴스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는 DDR5의 현물가 상승에 이어서 계약 가격까지 올랐다라는 증권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낸드 가격이 반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D램의 계약 가격까지 올라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회복 사이클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구간이죠. HPSP부터 이오테크닉스 등등 이 DDR5 관련 장비 종목들의 움직임 강했고요. 재료 부품단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반도체 시세는 잠시 뒤에 알아보고요. 지금 삼성 쪽에서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모바일 HBM 개발한다. 이 소식은 3주 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LPW D램이라고 해서 로우 파워 와이드, 저전력 고성능 D램을 표현합니다. 이게 모바일에 들어가는 D램인데 별명이 모바일 HBM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 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LPW D램을 삼성이 애플하고 같이 협력해서 개발하겠다. 핸드폰에 들어가는 온디바이스 AI에 필요한 D램을 바로 삼성이 개발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뉴스 플로우가 3주 전부터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오늘 관련 종목인 3A 로직스가 상한가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SK증권 쪽에서 리노공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그 안에 들어간 키워드가 온디바이스 AI 수혜입니다. 이 뉴스랑도 조금 직결이 되죠. 리노공업의 이 모바일용 테스트 소켓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시세도 오늘 급등했는데 특히 오후장의 탄력이 더 좋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퀄리타스 반도체, 제주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처럼 광 반도체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수급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퀄리타스 반도체의 경우는 장중 상한가 직전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시세 확인하시죠. 반도체 상승선으로 보시면 퀄리타스 반도체가 21.7% 그리고 말씀드렸던 HPSP 장비단에서 10%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SK증권 목표주가 상향 조정받은 리노공업도 현재 구간 10% 안팎의 강세 여전히 연출하고 있죠. 이외에도 SNS텍, 심텍, EUV, 기판 오늘 다양한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매크로적인 이슈를 살펴봐야 된다 분석이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한화에너지가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최근에 주가를 많이 올렸던 것이 한화그룹주였는데 이 한화에너지의 지분을 한화의 부회장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한화갤러리아와 한화생명의 사장이 각각 25%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화에너지가 또 어떤 지분을 보유하고 있냐? 바로 한화지주사 자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에너지의 상장이 그룹주에 대한 전반적인 큰 모멘텀을 좀 의미하고 있는데 조금 한화그룹 지배구조 보시면 이렇게 한화가 솔루션, 최근에 핫했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갤러리아, 로보틱스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시세가 조금 급변하고 있거든요. 오전장에는 한화그룹주가 대체적으로 좋았다가 현재 오후장에 갑자기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주사 한화 9.7%의 낙폭 확대하고 있고요. MRO 쪽으로 큰 모멘텀을 가져갔던 한화오션도 지주사와 같이 8%, 9% 안팎의 하락세가 급작스럽게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화 일중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전장에는 계속 지지부진했다가 오후장에 갑자기 큰 폭으로 이 낙폭이 확대되면서 현재 45,400원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주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슈적으로는 좀 팔로우업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자, 흥성그룹이 한한령 해제 기회로 화장품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기사를 냈습니다. 그 흥성그룹은 이 한국 중소형 화장품들을 발굴하고 소싱해서 중국으로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함께 중국에서 다시 K화장품 소비가 늘어나나 하는 기대감 커집니다. SMCG 상한가 같고요. CNC 인터내셔널부터 오늘 다양한 화장품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화장품주 시세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중국에서 지금 ODM 하고 있는 기업이
중국 기업의 한국콜마와 그리고 코스맥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한국콜마가 반응이 슬슬 올라오고 있고요. CNC 인터내셔널은 특별한 오늘 이슈는 없습니다만 장중 상한가를 시도하려는 강한 수급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 수혜주는 3월부터 계속 그런 움직임이 강하니까요. 이번 주까지는 같이 함께 흐름 지켜보시죠. 다음 뉴스 보시죠. 하나증권에서 또 APR, 해외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미용기기 최근에 실적 좋았죠. 흐름도 좋았습니다. APL도 최근에 상승 추세에 진입하는 구간에 들어갔고요. 특히 최근 레이저 옵텍에 대한 시세 그리고 수급이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미용기기 쪽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자, 지금 주도 섹터가 흔들릴 때 화장품 그리고 미용기기가 너무나 굳건하게 하방을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한 흐름도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한 기사에서는 코스닥에서 지금 미용기기를 견인하고 있는 중소형 종목이 레이저 옵텍과 라메디텍 그리고 제테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들 흐름도 함께 지켜보시죠. 자, 마지막 뉴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개별 이슈인데요. 지금 뭐 미국 상무부에서 계속 중국산 그 철강, 금속, 비철 금속에 대해서 관세를 던지고 부과하고 있잖아요. 이 미중의 관세 전쟁, 특히 이 광물에 대한 전쟁이 우리 국내 종목들의 수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맥도 그렇고 그린 리소스도 이 안티모니 수출 통제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장중 급등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러한 이슈들 체크해 드리면서 마감 스포트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네, 마감 스포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미묘하게 저희에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인지 방산주가 조금 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선도 좀 그렇고요. 반면에 이제 반도체단은 그래도 지금까지 견고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관세 전쟁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화장품 그리고 미용기기단 그래도 플러스권 잘 유지해 주는데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시장의 해석을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마감 스포트 달려볼게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시장이 좀 어지러운데요. 일단 그 가운데 저희가 첫 번째 주제부터 열어서 빠르게 두 분 답변 들어볼게요. 자, 원전의 가스터빈 여기에 풍력까지 에너지 시장을 잡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 정도면 진짜 팔방미인이라고 이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좀 많이 부각이 됐었던 건 그동안 원전 SMR 관련해서 키워드 갖고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는 해상 풍력에 있어서까지 독일의 회사랑 함께 협력해가지고 창원에 그 풍력 발전 공장을 짓는다라는 소식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많이 껴 있습니다. 근데 쉬기도 많이 쉬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어떤 모멘텀이든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믿고 보는 이슈일까요?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뭐 원전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원래 하는 거는 이제 그 발전소와 관련된 이런 발전 장비를 이제 주로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저께 이제 나온 게 지멘스 가메사라는 이제 글로벌 이제 풍력 발전을 하는 그런 이제 회사와 국내에서 14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기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이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뭐 그동안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원전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한 거는 뭐 HD 현대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테라파워 간의 SMR과 관련된 이제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뭐 HD 현대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와도 일단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SMR 시장에 대한 확대까지 같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뭐 기존에 이제 나와 있었던 풍력도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가스 터빈 관련된 발전 부분도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SMR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발전 최근 들어 이제 계속 전력난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발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 측면에서 보면 향후의 성장성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강조 많이 해주셨던 이성웅 이사님과도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자리로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 시세가 발생하는 종목들의 연속성이 존재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시세가 발생한 종목을 추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수급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이거래일 정도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의 소형모듈 원전 관련된 종목, 뭐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다가 정거래일 같은 경우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모습이에요. 뭐 이런 시세의 연속성 같은 경우도 함께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미국의 종목과 동조화돼서 시세가 나기보다 미국 상황이 소형모듈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수주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에 수주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단순히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 급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겠지만 소형모듈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모멘텀도 존재함에 따라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걸로 열어둡니다. 알겠습니다. 모멘텀에 있어서 그리고 수주 가능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좀 말씀 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일단 눌려있다가 올라가는 변에 있어서 외국인 수급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이게 수주 잔고로 쌓이고 실적이 만들어가는가는 확인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 열어봅니다. 바로 FLNG 하면은 바로 떠올리실 수 있는 종목 삼성중공업인데요. 8조 수주가 눈앞에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8조 수주가 그냥 8조 수주로 읽으면 안 되고 지난해 매출의 80%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좀 센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삼성중공업 매출이 9조 9천억 원 가량이었는데 8조 수주가 눈앞에 기대된다라고 하니까 어라 싶거든요. 자, 임순재 대표님. 근데 조선이 그간 많이 달려왔었던 건 맞잖아요. 기대로. 근데 이런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적정 주가로서 인식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조선주가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삼성중공업은 못 올랐습니다. 뭐 최근에 조선주가 올랐었던 가장 큰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서의 이제 해군 함정에 관련된 뭐 MRO나 아니면 신규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 뭐 대표적으로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하나오션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비해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상당 뭐 MRO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어졌고요. 대신에 이제 원업인 이런 이제 조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머리가 좀 다시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적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FLNG와 같이 어떻게 보면 삼성중공업이 그동안 수년간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 투자했었던 분야가 다시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FLNG 관련돼서도 지금 뭐 8조 원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지금 뭐 한꺼번에 다 될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4개 정도의 지금 선박을 지금 뭐 발주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종적으로 수주를 해봐야 몇 척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만 이제 이런 선박 관련된 쪽은 미국의 지금 정책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측면은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지금 뭐 자체적인 선박에 대한 그런 이제 뭐 중국산 선박에 대한 규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이제 글로벌 해운사들이 중국 조선사보다는 국내 조선사를 선호할 수 있다. 발주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가 지금 주가에 같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하나오션이 지금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이 지금 출회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 관련된 업종의 업황 개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중공업을 당일 차익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시장에 의한 수급 이탈로 봐야 하는 게 맞을지 싶거든요. 이런 호재성 재료가 있었지만 삼성중공업 다시 좀 윗꼬리를 만들고 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성훈 기사님, 네. 하나 쪽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지금 전반적으로 EU 보복관세 얘기 나오고 시장이 살짝 하방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쪽 그룹주도 역시 피해갈 수 없는 게 그동안 올랐던 쪽에서의 네. 하방 변동으로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시장이 뭐 차익 실현의 빌미를 계속 찾고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조선주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같은 경우는 가깝게 발생할 수 있는 이 모멘텀이라고 하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뭐 MRO 수주,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짚어주신 것처럼 뭐 FLNG 이런 부분의 수주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세론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만큼 주가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박스권의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활용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박스권 하단이 13,500원 정도, 상단이 한 15,600원 정도다 보니까 좀 박스권 돌파를 하기에는 뭐 시장의 영향도 있고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주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 박스권 하단을 이탈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밸류 분석까지 다 들어본 결과 일단은 가격에 대한 시장을 바라보면서 전략을 잘 세워야 하는 구간에 놓여졌습니다. 오후장 접어 들어가면서요. 일단은 갖고 있는 모멘텀, 수주 능력치에 있어서는 긍정의 판단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는 걸까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제에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HBM, 레거시 반등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반도체주가 좀 지켜주고 있고요. 조선방산 쪽이 힘을 좀 잃고 있다 보니까 오늘 우연스럽게도 수급 이동이라고 읽어야 하나 싶거든요. 임순재 대표님,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답 주실까요? 일단 뭐 시장 내에서는 수남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뭐 많이 올랐었던 조선방산 관련돼서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반도체 부분이 최근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거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주가를 이제 수급 차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제 불러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레거시 D램의 가격이 최근에 이제 하방 안정세를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고정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이후에 지금 하락세가 멈추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우려 섞인 그런 이제 얘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이런 D램 시장이나 아니면 낸드 프레시 시장, 그러니까 레거시 시장에서 여전히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확실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모바일이나 IT 관련돼서 하반기 이후에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레거시 관련된 제품들의 하반기의 수요가 지금보다 더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뭐 최근 들어 이제 D램에 대한 재고도 상당히 좀 거의 정상 범위 수준까지 줄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 레거시의 가격에 대한 반등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AI에 대한 투자가 뭐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딥시크 이후에 뭐 고성능 AI 칩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긴 하지만, 칩이 더 좋아지면 그만큼 더 좋은 AI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AI에 대한 칩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HBM에 대한 수요도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HBM발 그런 이제 수요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레거시까지 받쳐준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업체들의 하반기 이후에 실적 개선세는 뭐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멘텀을 안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기지개를 켜는 걸까요? 코스피 지수가요, 오후장 들어서 2시 반경에 오후장 들어서의 저점을 형성했는데 2시 반경에 고점을 형성한 곳이 SK 하이닉스예요. 이성우 이사님, 네네. 이거 의미를 담아서 봐야 되는 걸까요? 또 이게 장 빠질 때 프로그램 매수 강도가 좀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종목들의 흐름들의 특징이 뭐 수급이라는 면을 놓고 보면
프로그램 매수가 장 초반부터 유입되는 종목이 강해요. 기준으로 한 30분이 지나갔을 때 한 100억 정도, 그 정도 초반부터 들어오는 종목들은 시세 연속성이 존재를 하는데 SK 하이닉스도 그 중에 하나였었고 프로그램 매수에 이탈이 없다가 조금 둔화되다 보니 장이 이렇게 조금은 눌리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좀 발생한 그 모습으로 알 수가 있겠어요. 가격은 18만 원 구간이 박스권 하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음을 열어두고요. 미국의 테크주 대비해서 우리나라 테크주 같은 경우가 상대적인 강세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면 미국은 순수 장비 이 정도 단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레벨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요. 네. 박스권 하단은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서 박스권 플레이를 열어둡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본다면 긍정 의견으로 함께 해볼 수 있겠네요. 일단 18만 원 라인대 박스 하단을 계속해서 신뢰도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여러분 매매 관점 세우실 때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반도체 쪽으로 수급 이동이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일단 순환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저희는 비중 조절을 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일단은 조선 방산 쪽에 있어서의 비중 유지를 일단 계속 킵고잉 하실지 궁금해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킵고잉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산과 관련된,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 이슈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이지만, 방산 관련된 종목들의 기본적으로 올해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 내에 지금 재무장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유럽 내에 재무장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이런 방산에 대한 무기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유럽 내에 대규모 이제 방산 업체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그런 업체들을 먼저 선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지상 관련된 무기들은 국내 업체들의 무기가 상당히 좋은 그런 가성비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무기들입니다. 대표적으로 K2 전차나 아니면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이제 무기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동유럽 지역 내, 그러니까 만약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동유럽 지역 내에서는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이제 군사비가 지출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방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동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국내 방산 무기를 지금 계속 사용을 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무기를 추가 구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 관련주들의 조정은 좀 일시적인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중 갖고 있는 거 그대로 한번 끌고 가볼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심리가 흔들리는 걸까요? 이성훈 기사님은 어떻게 평가해 주세요? 이게 그 시장이 어느 정도 업종들이 목에 차 있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발생을 하는 거고 수급의 연속성이 조금은 떨어져요. 떨어지는 면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순환이 도는 상황인데 반도체 플레이도 열어둘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 변동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 또한 그렇고요. 조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수급이 덜 들어왔었고 반등이 덜 나온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격하게 이걸 다 팔아서 반도체 쪽으로 간다라고 하기보다 반도체는 박스권의 흐름, 그다음에 조선이나 방산은 주가가 좀 단기로 급하게 올랐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움직임 알겠습니다. 계속 저희는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확실히 관세 매크로 불확실성 나오고 조금의 출렁임인지라요. 추가 연속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 확인합니다. 한국콜마 화장품 얘기 좀 나눠볼게요. 한국콜마가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다시 정고 잡으러 가는 건가 싶습니다. 사실상 지금 다른 화장품 종목들도 흐름이 나쁘진 않거든요. 임순재 대표님. 자, 현재 구간에서 지금 화장품주를 본다라는 것, 관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컨센인가 봅니다. 네, 일단 화장품 관련돼서 관세에 대한 이슈는 있긴 할 겁니다. 네. 근데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 지금
이런 이제 화장품과 관련돼서 뭐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 물론 이제 잘 팔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포커스는 중국 시장에 좀 더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한알령이 만약 해제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 화장품 업체, 특히 화장품 OEM, ODM 업체에 대한 수혜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가 중국 내에서의 위치는 과거 위상행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브랜드 업체도 한국 ODM, OEM 업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만약 한알령으로 인해서 아니면 중국 내수 관련돼서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산 이제 화장품의 판매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될 때 국내 이런 화장품 ODM, OEM 업체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 화장품에 대한 해외 수출이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1, 2월 달에도 지금 작년 대비 화장품 수출이 계속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뭐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 이후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권을 지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뭐 단기적인 보고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뭐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긴 호흡 갖고 봐도 괜찮을 움직임 수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성호 기사님,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봤을 때나 밸류적으로 봤을 때 한국 콜마 어떤지, 진짜 화장품 내에서 한국 콜마를 믿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종목이 조금 더 돋보이는지도 궁금하네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은 존재해요. 실제 데이터를 네네. 보더라도 뭐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초점은 공매도가 진행될 때 더 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연기금 수급이 중심으로 유입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접근이 가능함을 열어두고 화장품주를 편입한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많이 네. 봤던 뭐 유통 중심의 실리콘투, 그다음에 뭐 제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VT 이런 종목들이 그쵸. 있었다라고 하면 뭐 ODM, OEM사 쪽으로 이 초점을 맞춰서 뭐 실적에 대한 기점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있어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계신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일단은 화장품주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오케이. 종목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수급적인 면 그리고 실적이 확실히 가시화됐는지 여부는 체크 포인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계속 이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현대로템 오늘 좋은 뉴스 있었습니다. 10만 원 선까지 넘어갔어요. 10만 2,500원 오늘 터치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다시 10만 원 언더에서 움직이고요. 그래도 전일 종가 대비보단 올랐습니다. 경고 해제가 됐기 때문에 오늘 좀 그동안의 분출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뭐 요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가석방이냐 뭐 심사를 지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글쎄요. 증권가에서는 너무 좋게 보는데 한화 쪽이 밀리니까 지금 현대로템 쪽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야 되나 싶거든요. 임순재 대표님. 해석해 주신다면요? 네,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뭐 방산 관련된 종목의 지금 대장주는 하나 그쵸, 관련이다라고 에어로.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원체 이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조금 하나 계열사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대로템 입장에서 보면 K2 전체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폴란드발 2차 이제 수출 계약 얘기가 뭐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이와 더불어 이제 K2 전차가 지금 파워팩에 대해서 이제 국산화가 진행이 되면서 기존에 이제 독일산 파워팩을 쓸 때 수출을 못했었던 지역, 대표적으로 이제 중동 지역 내에 지금 수출길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중동 지역 내에도 추가적인 수출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현대로템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 이런 뭐 매출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이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오늘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네. 조금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할 때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뭐 기본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로템은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성웅 이사님 아까 전에 전략 네. 주신 바와 같이 네. 현대로템 쪽에 있어서는 그러면 지금 여전히 홀딩일까요? 네, 지금 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10만 원대에서 9만 4천 원대까지 조정이 나와 있어요. 오늘 뭐 방산도, 조선도 이렇게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52주 신고가 영역이기도 해요. 뭐 그와 함께 우리
단순히 뭐 뒤에 모멘텀 부분 이런 게 네. 없다라고 하면 뭐 매도를 하고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전차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서 여전히 가지고 갈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코멘트 받아봤습니다. 방산 쪽에 있어서는 일단 또 좋은 시점이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주에 있어서의 기대감까지 긍정으로 저희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까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 열어보니까요. 하이젠 R&M입니다. 어우, 다시 추세를 돌려 세웠습니다. 역시 로봇인 건가 싶거든요. 근데 늘 고민은 있으실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정도 움직이는데 하이젠 R&M, 클로봇이 이렇게 움직여준다라는 것. 로봇이 먼저 치고 가주는 건가 싶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의 생각은요? 네, 일단 뭐 피지컬 AI에 대한 뭐 시장에서의 그 관심사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 피지컬 AI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젠 RMN 같은 경우는 지금 휴머노이드형 이제 그 로봇 감속기에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했던 측면이고요. 그랬다 조금 조정을 받았다 오늘 다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그런 시장이 확대되는 건 이제 사실 확정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면 그만큼 이런 휴머노이드 관련된 그런 이제 부품 관련된 기업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같이 조심해야 될 게 휴머노이드 로봇과 증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상당히 강자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중국 관련된 휴머노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휴머노이드에서 중국과 싼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히 위협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그런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지만 이게 실적을 과연 받쳐줄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그 부분은 약간은 좀 퀘스천이고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기대감으로만 매매하시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추세를 돌려서 사실 기술적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예쁜 고개를 든 차트이긴 합니다. 유통 주식 수도 한 15% 비율이어서 꽤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인들은 많거든요. 주십니까, 점수? 지금 우리가 로봇주 같은 경우는 순환매 국면이에요. 네. 종목이 돌고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경우 보통 기술적으로 하락이 나타났다가 다시 반전의 네. 형태, 그다음에 2월, 3월에 거래량을 대입을 해봤을 때 당일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는 표현을 하죠. 2월, 예. 3월 중에서는 뭐 최대 거래량이다 보니까요. 그러면 주요 지지 가격대를 도출을 해서 뭐 그 가격대 도달했을 때 접근이 가능함을 열어두고요. 한 34,700원 이런 가격대를 지지를 해주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4,700원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이젠 R&M까지 저희 얘기 나눠봤습니다. 사실상 지금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하나 쪽에 보유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두 분 의견 종합해본 결과 일단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좀 더 명확하게 포지션이 나올 것으로 확인되니까요. 일단 흐름 잘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